안녕하세요.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나이는 39살이고 보름 후면 40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부끄럽네요. 그리고 저의 키하고 몸무게는 키는 168.2cm에 몸무게 오늘 쟀을 때 52kg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는 외동딸, 혈액형은 B형, 그리고 사는 곳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MBTI 제가 드디어 했는데요. 처음에 딱 했을 때는 ISTJ-A 이렇게 읽는 거 맞죠? ISTJ-A가 나왔고 정확하게 하려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랬을 때 ISTP-A가 나왔어요. 한 번 이렇게 나와서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했을 때 ISTJ-A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랬을 때 ISTP-A가 또 나왔어요. 두 번 이렇게 나와서 저는 ISTJ-A와 ISTP-A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퍼스널 컬러는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피부색이 좀 노랗고 까맣고 좀 칙칙한 편이에요. 취침 기상 시간은 요즘에는 밤 10시에서 10시 반에 자고 있고 아침 6시에 기상합니다. 최애 간식은 감자깡. 요즘 감자깡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빵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몸매 관리를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따로 운동은 하지 않고 체질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고요. 생각났을 때 한 컵씩 무조건 마십니다. 공복은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이 공복 때는 아메리카노나 카누만 먹습니다. 음료수는 일절 마시지 않아요. 탄산이나 뭐 주스 이런 거 절대 마시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부 관리는 따로 하는 거는 없고 화장품 종류를 많이 바르는 편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요거 2개,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로션은 더 하르나이 하이졸레 콜라겐 로션, 이렇게 2개를 바르고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안티폴 로션 요 선크림은 몇 통째 쓰고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다 써서 이제 버릴 거고 새로 주문한 거예요. 이게 백탁 현상이 좀 있기는 한데 저한테 되게 잘 맞아서 오랜 시간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요 스킨아이 AC 퓨어 수더 슬링 핑팩 요거만 바르고 요거를 이렇게 많이 바르고 자요. 요거 가성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를 수 있어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 화장품이에요. 이렇게만 바르고 있고 딱 고정적으로 바르는 거는 이렇게 선크림이랑 요거는 지금 몇 통째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머릿결 관리는 제가 이제 봉고데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결이 화면에서 좋아 보이나 봐요. 근데 저 머리가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고 머리 감고 나오면 푸석푸석하고 또 머리카락도 얇아서 정전기도 되게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머리결 안 좋고 미용실은 1년에 한 2번 정도 가서 컷만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는 스트레스를 정통으로 그냥 맞아요. 해소하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제 멘탈을 좀 관리해 주는 건 저희 남편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는 시간, 분홍이랑 주말에 공원 이렇게 산책하면서 햇빛 받고 뭐 이런 거. 막상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되게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렇습니다. 브이로그 시작한 계기, 유튜브 장단점. 브이로그는 사실 제가 이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좀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딱히 취미도 없고 그래서 취미를 좀 만들고자 시작을 한 게 브이로그.
유튜브의 장점은 제가 브이로그를 시작하고 저를 애정해주는 구독자님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응원의 댓글, 애정 어린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에 굉장히 많이 위로받고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 정말 많이. 저를 애정해주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단점은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이제 뭐 집안일도 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편집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게 단점입니다. 편집 시간은 한 14시간에서 1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업로드까지 다 해서 그리고 더 오래 걸리면 막 20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 편집 툴은 블로를 사용하고 있고 카메라는 소니 GV1 그리고 아이폰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번갈아서 찍고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 가는지 가는 곳은 어딘지 또 질문 주셨는데 이사 가는 곳은 같은 인천 지역이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이사 가는 곳이라 완공이 돼야 돼요. 완공이 내년 6월 예정이고 아마 이사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일 퇴근 이후 그리고 주말에 어떻게 지내는지 원래는 제가 좀 더 일찍 끝나서 분홍이 산책을 시켰었는데 이제 마이찬이 좀 더 일찍 끝나게 돼서 저희 남편이 분홍이 산책을 시켜주면 제가 퇴근하고 와서 내일 입으로 이렇게 다 스팀하고 씻고 저녁 먹고 치우고 편집하고 좀 핸드폰 좀 하면 자야 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고 주말은 되도록이면 우리 분홍이랑 오래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집에 거의 있고 편집하고 집안일 하고 그러다 보면 주말 다 갑니다. 자신이 보는 성격과 타인이 보는 성격은 근데 저는 좀 무심한 편이에요. 무심하고 좀 츤데레 같은 면도 있고 관심이 있는 거에는 좀 관심이 있고 관심 없는 거에는 굉장히 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어제 성격을 물어봤어요. 내 성격 어떠니? 그랬을 때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좀 좋고 싫음이 분명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반적인 관심사는 요즘의 관심사는 제 유튜브 채널 그리고 곧 가는 이사가 관심사고 늘 관심 있는 건 저희 남편 그리고 분홍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옷에는 늘 관심이 있습니다. 주로 가는 쇼핑몰은 라이크유, 메이비 베이비, 29cm 그리고 스토어팜 네이버 스토어팜 어떻게 세일 정보를 빨리 얻는지도 궁금해 하셨어요. 이게 좀 신기하게 가끔 라이크유를 출퇴근길에 들어가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고 메이비 베이비는 제가 홍보 문자를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문자가 와요 세일할 때. 그리고 29cm는 VIP여서 VIP는 쿠폰이 나오거든요. 그거로 할인받아 삽니다. 양파 돈가스 어디 거냐고 또 질문 주셨는데 느티나무 수제 돈가스라고 근데 체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검색해봤더니 체인은 아닌 것 같고 저희 동네에만 있는 것 같아요. 밥이랑 빵 중에 고르면 굉장히 못 고릅니다. 밥은 주식, 빵은 간식 이렇게. 그다음에 인간관계는 좁아요. 인간관계 굉장히 좁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요 만나는 사람도 몇 없습니다. 그리고 제 베프는 남편이에요. 돈 관리를 또 물어봐 주셨는데 식비, 뭐 옷구매 비용 이런 거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제가 비율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 월급이랑 제 월급 같이 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월급 다 합쳐서 그걸 100이라고 보면 그중에 50은 적금을 넣고 있고 나머지 50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하는 50을 또 100이라고 보면 그중에 60은 고정 지출로 사용하고 있고 뭐 우리 각자 용돈, 보험, 뭐 관리비 등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40으로 식대 및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옷은 제 용돈 그리고 유튜브 영상 수익 조금 나와요. 그거랑 가끔 제가 위로 광고 하는데 그 광고비를 잘 모아서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품 제공을 가끔 받아요. 제가 이제 뭐 사이트에서 선택을 해서 제품 제공을 받는 거라 사실 그것도 제 취향이 가득 들어가 있는 옷이고 뭐 그렇게
옷을 뭐 사기도 하고 제공받기도 합니다. 사실 뭐 광고비나 옷을 제공받는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재테크, 주식 이런 거 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주식에 만들어가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 후에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랑. 이사를 곧 가야 돼서 현금의 용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금만 하고 있어요. 따로 재테크를 하는 건 없고 그동안 좋아했던 여행지, 코로나 전에 해외여행 갔었어요, 남편이랑. 보라카이 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20대 때 어땠는지, 뭐 20대 때 해주고 싶은 말, 아니면 좋은 것들 여쭤봐 주셨는데 20대도 저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고 야간으로 대학을 다녔고 친구들이랑 엄청 많이 놀았어요. 지금과는 성향이 좀 다르게 역마살 낀 것처럼 밖으로 많이 돌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제가 겪었던 20대, 뭐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제가 보냈던 20대보다 지금의 20대 분들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나 경쟁으로나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버티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면 좋은 건 20대에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대 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놀라. 열심히 노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30대 꼭 해봤으면 하는 것도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답하기가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게 저는 사실 딱히 하고 싶었던 게 있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요거는 답해드리기 조금 어렵고 그냥 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냥 흐르는 대로 잘 살아보자. 그리고 지하철에서 뭐 하는지 물어봐 주셨어요. 바퀴입 그리고 또간집 풍자님한테 빠져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고 침착맨 보고 있습니다. 가끔 쇼핑몰도 보고 겨울 위시리스트 어구를 사고 싶어서 좀 봤는데 안 살 것 같아요. 옷 스타일을 주로 참고하는 곳은 가끔 메일 들어가 보면 핀터레스트에서 메일이 이만큼씩 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끔 보고 이쁘다 그러는 건 참고를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좀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우기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코디할 때 신발 어떤 거 신는지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브이로그에 신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코트 최애 브랜드와 라인, 던스트와 파세트 패턴 중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겨울 코트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던스트, 파사트 패턴, 닐바이피 이렇게 세 브랜드는 2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여러 개를 샀겠죠? 제가 좋아하는 라인은 벨트 매는 거는 크게 좋아하지 않고 일자로 똑 떨어지거나 발막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던스트하고 파사드 패턴은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둘 다 제가 여러 개 소장하고 있고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조용히 열어주고 문 열어줄게. 그리고 옷 정리, 관리 이 지분도 꽤 있었어요. 저는 옷은 무조건 스팀합니다. 무조건 스팀. 그 입기 전날에 상의, 하의, 아우터 다 스팀해요. 다 스팀을 하고 입습니다. 그게 저의 관리고 바지류 세탁도 물어봐 주셨는데 바지류는 잘 안 빨아요. 그 세탁을 할 때는 바지 뒤집어서 자크 채우고 버클 채우고 세탁기 돌린 다음에 탈탈 털어서 자연 건조합니다. 그리고 입기 전에 꼭 스팀 합니다. 이 옷장 공개나 뭐 정리나 여기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작은 방에 옷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드레스룸 이런 게 따로 없어서 작은 방에 옷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그냥 행거, 수납장 좀 이렇게 있는 편이어서 지금 공개하기는 조금 힘들고 제가 이제 내년 뭐 7, 8월에 이사를 가니까 그때 이제 이사하는 집도 보여드리고 옷 정리하는 거, 뭐 옷장 공개 그때 다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편과의 첫 만남, 뭐 연애 스토리 궁금해 하셨어요. 남편의 절친이 제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남편을 소개를 시켜줬고, 저는 그때 당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뭐 잘 안 됐어요. 그때는 잘 안 됐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친구로 인해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잘 됐습니다. 결혼한 계기, 결혼 기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결혼을 2017년 2월에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만 6년이 되는, 6년이 되고, 그 결혼 계기는 조금 우울할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사귀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고 많이 아프시다가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외동딸이기 때문에 많은 걸 해야 했고, 또 회사 복귀는 또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것도 또 빠르게 해야 했고, 그때 많이 슬프고 뭐 힘들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막 좀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옆에서 저를 잘 지켜줬고 묵묵하게 있어줬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을 힘들었어요. 그때 또 저희 남편은 정말 묵묵하게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딱히 뭐 프로포즈 뭐 이런 것도 없이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봐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죠. 일단은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 제가 칠칠 맞은 구석이 있어서 그걸 잔소리를 좀 할지언정 저를 바꾸려고 하거나 뭔가를 강요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그런 점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만 합니다. 사실 잘 그렇게 못하고. 자녀에게 애기 없는 삶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랑 남편은 많은 대화 끝에, 그리고 지금도 대화하고 있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고, 저희 남편은 시댁을 잘 설득했고, 저는 저희 아빠를 잘 설득해서 양가 부모님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부모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아이가 없으면 소원해질 것이다, 서로 사이가. 아이가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을 왜 누리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아이가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 같은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둘이서 이 힘든 세상 서로 위로가 되면서 살기로 했고, 또 서로 소원해질 수도 있는 건 제가 아는 저, 그리고 제가 아는 남편은 그 소원해질 때까지 사이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대화할 거고, 좋아지려고 노력할 거고, 그런 믿음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도 있지만, 힘든 세상 서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돼주면서 둘이서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분담해야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사실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해요. 분홍이 몇 살인지, 분홍이 이제 6살 됩니다. 곧 6살이 되고, 분홍이를 키우게 된 계기는 이것도 결혼 계기나 브이로그 시작한 계기랑 비슷해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많은 시간, 오랜 시간 힘들어 했는데, 그때 남편이 권유했어요. 한번 키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싫어 하다가 계속되는 권유로 키우게 됐는데, 굉장한 위로와 위안을 받았습니다. 분홍이로부터. 안 키웠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힘들 때 저희 남편이랑 분홍이 덕분에 많이 좋아질 수 있었어요. 집이랑 회사 거리는 2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왕복으로 소요됩니다. 사무실 꿀템은 저 사무용품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꿀템은 없고, 제가 애정하는 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벤티 사이즈 텀블러. 사이즈가 커서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일은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거기서 관리부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얼마나 직장 생활을 할지, 마음은 당장 퇴사지만 이성은 회사에서 날 내보내기 전까지 다녀야 된다, 버텨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직장 생활 중 가장 생각나는 일은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고3 2학기 재학 중에 취업을 했어요. 19살 때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모르는 거 투성이고, 그래서 언니들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나고, 그리고 첫 회사는 또 중견기업이어서 인원도 많았고요.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커피를 타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20년 전 첫 회사 때는 여직원이 무조건 회의할 때 커피를 타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굉장히 싫어서 좀 거기에 불만이 많아서 그랬는데, 하루는 대리님이 제 자리에 와서 회의하니까 커피를 좀 타달라 그랬는데, 그냥 탔으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타기 싫다, 왜 내가 커피를 타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말이 좀 길어지니까 옆자리에 있던 언니가 제 자리 모니터로 볼펜을 딱 던졌어요. 근데 그게 뭐 제 앞에 있던 모니터에 딱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그냥 타,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탔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타가지고 펜이 모니터에 맞고,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강렬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에게 조언 및 직장생활 팁, 뭐 방법 이런 것도 질문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팁이나 이런 방법이 따로 없고 그냥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게 장땡이다. 버티는데 장사 없다.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버텨야 해요. 이렇게 Q&A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저희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제 나가봐야 돼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애정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Q&A에 질문을 남겨주셔서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래오래 보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브이로그로 또 올게요. 안녕.